민영화의 민낯으로 오셨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자, 이걸 보고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사실상 전력 민영화가 시작됐다. 전력 산업구조 개편, 원점 재검토, 판매시장 경쟁 도입, 이런 것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명목상 전력 산업의 비효율과 수급 안정을 이유로 해서 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민간 기업의 전력 판매 시장 진출 허용, 이거는 뭐 그동안 대기업들이 수차례 요청해 온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뭐 듣기 어려우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오늘 또 전력 민영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공공연구소 송윤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이 디테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윤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또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이거 너무 좋네요. 또 출연도 해주시고, 또 조합원도 가입해주시니까. 예. 이래저래 참 저희는 싱글벙글입니다. 요즘 또 싱글벙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 전력회사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전력 민영화. 이미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지분이 50%가 넘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는 있긴 하지만, 예. 공기업이고, 사실상, 지분들이 외국인 지분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정부 지분 하면 옛날 산업은행 있잖아요. 예. 거기 하고, 지자체 지분, 그리고 공기업끼리는 네. 자기들끼리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가스공사 지분을 다시 한전이 갖고 있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되면서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쉽사리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재벌 전력 회사는 어디입니까?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예. 지난주에 가스보다 전력이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약간 지금만 어렵게, 예.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전력 지금 자산 가치가, 일단 부채도 자산으로 포함이 된다 하면, 최근 한전이 부채 2위였잖아요. 네. 부채만 96조. 예. 자회사까지 하면 부채가 한 150조니까, 네. 실제 전력 자체의 자산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전력의 자회사인 한수원의 원자력 한 호기가 네. 3, 4호기인데 원자력매도 수십 개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수원이라고 하면은 한국수력원자력. 예, 한국수자원공사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하여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한수원은 예. 한국수력원자력. 보통 예. 한국수자원공사는 수공이라고 불러요. 수공이라고. 예, 한수원, 수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자산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한전도 98년도에 이제 민영화 대상이었죠. 그래서 예. 분할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예. 이제 한전을 크게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예.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 전기를 생산하는 건 발전소고, 예. 그리고 예. 우리 밀양 어르신들이 굉장히 싸우시고 했던 밀양 송전탑 같은 거는 예. 송변전이라고 해요. 송변전. 네, 전기를 쏘아서 멀리 보내고 예. 또 전기를 높은 압으로 보내서 예. 우리가 가정으로 받을 땐 굉장히 압을 낮추거든요. 예. 그 과정에 전기를 높였다 낮췄다 변환을 해요. 그래서 변전. 네. 그러니까 송전 변전이 있는 거고 예. 최종적으로 가정에 들어오는 계량기까지 해서 판매. 예. 이걸 판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모든 지방에 다 있는 한국전력공사 건물은 예. 배전, 판매 사업소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돈이 되는 거, 돈을 네. 벌 수 있는 건 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파트하고 예. 최종 판매 파트겠죠. 예. 철도가 레일을 팔지 않고 시설 공단으로 놔두었듯이 네. 송변전은 그 자체로는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지 돈을 버는 데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도 돈이 되는 발전을 쪼개고 배전을 쪼개서 다시 얘들을 수개로 쪼개서 각각 판매하겠다는 게 민영화 정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2002년 4월 2일부로 네. 우선 한전에서 발전 회사를 6개로 쪼개놨어요. 동서발전 그렇죠. 이런 걸로.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예. 옛날에 이제 한전 하면 예.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의 공기업이었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매각을 위해서 분할시켜 놓으니까 옛날에 한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다가 네. 갑자기 동서발전, 예. 남부발전, 남동발전 막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 개모임 갔더니 너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어디 벤처 들어갔니? 라고 해서 눈물을 지었다는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화력
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석탄과 예. LNG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화력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원자력을 예. 이제 그 쪼갠 거죠. 화력을 5개, 원자력을 1개에서 총 6개로 쪼갰고요. 원자력은 워낙 위험하니까 예. 민간도 살 생각을 못 하죠. 예. 후쿠시마 사고를 민간이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은 매각 대상이 아니고 네. 나머지 화력 5개를 쪼개놓은 게 지금의 동서, 뭐 남동, 남부, 중부, 서부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지금 명칭도 또 영어로 다 바뀌어가지고 복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발전소들을 각각 쪼개놓은 거는 우리가 보통 동서 발전하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지도를 보면 동서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예. 동서 발전이 동서 발전이지 않아요. 단지 예. 거기서 가장 큰 석탄 화력이 예. 당진 동쪽과 서쪽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단지 동서발전이라고 했을 뿐이죠. 울산. 그러니까 핵심이 울산이란 동쪽과 예. 당진이란 서쪽에 있다고 해서 동서발전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홍길동 발전소라고도 해요. 농담 삼아. 이름이 동서에 있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예. 그 당시 5개로 화력을 쪼개놓은 이유가 예. 지역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17조 한 4천억 원 되는 데를 네. 정확히 금액에 맞춰서 예. 한 3조 4천억 원짜리로 쪼갠 게 지금의 5개 화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덩치 큰 거를 팔려고 했을 때 가장 팔기 쉬운 선물 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석탄도 집어넣고 LNG 천연가스도 집어넣고 양수도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예. 결국은 가장 판매하기 쉬운 사이즈로 쪼개놓은 게 5개 화력 발전 자회사거든요. 네. 일단 쪼개는 놓았는데 예. 팔지는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다행인데 이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민영화를 반대했던 해당 노동조합들이 뭐 파업도 하고 정말 그건 사실 국민들이 지금 돌아봤을 때 만약에 그때 팔렸으면 지금 전기요금이 우리가 그 전기요금이 그 일본이 우리보다 정확히 2.2배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자료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2배가 넘었을 텐데 예. 국민들이 박수 쳐줘야 될 게 그 당시 38일 동안 막 발전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예. 파업도 하고 예. 국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예. 또 하나가 국제적으로 이미 뭐 엘론 이런 뭐 기업이 있는데요. 예. 그 민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기업이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 도산을 하고 이런 게 전 세계 전력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래서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 민영화, 시장화 정책이 약간 얼어붙었던 시기가 존재했던 거죠. 2000년대 중반이. 예. 그리하여 그런 시장적 조건, 예. 세계적 정세 때문에 민영화 정책이 중단이 되었어요. 예. 그랬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네. 지난주에 제가 가스 직수입이 예. 가스공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했듯이 네. 지금 한 10년, 15년에 비해서 예. 전력의 시장, 발전 시장이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배 정도 발전소가 많아졌겠죠. 네. 신규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되겠죠. 네. 결국 원자력 말고 모든 신규 발전소를 계속 민간으로 주는 양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또 다른 우회적인 방식의 민영화가 진행이 됐죠. 아,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죠. 민간이 자꾸 하도록. 그 민간이 또 유수해. 결국 가스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재벌과 네. 전기의 플레이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전기 생산의 연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결국 가스를 들여올 회사들은 예. 결국 가장 가스를 많이 쓰는 발전소를 소유해야만 가장 그 이문이 남겠죠. 소위 어르신들 표현으로 하면. 네. 그리하여 SK나 네. GS나 포스코 그다음에 예. 최근에는 삼성, 동양그룹, STX 어. 굉장히 많은 데들이 발전소 설립에 허가를 받아서 예.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미 짓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도 지금 삼성 2,000메가 정도 되면 예. 2,000메가면 우리가 맨날 듣는 고리 원자력의 예. 3배 내지 고리 1호기 많이 나오잖아요. 3배 내지 4배 정도의 포션입니다. 이 돈 냄새 맡는데 삼성만한 그런 계획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삼성보다 사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SKG. SK. 포스코. 지금 민간 발전, 재벌 회사 중에서 네. 가장 많이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게 포스코고요. 네. 2위가 SK고요. 예. 3위가 GS고요. 이제 그 뒷순위들을 그 삼성, 현대, 동양 이런 데들이 이제 막 다툼을 시작한 거죠. 서열 다툼을. 그렇다면은 시장형 공기업, 말하자면은 전력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한번 좀 그것부터 분류를 해보죠. 우선 말씀하신 화력 발전 회사, 중부 발전, 그리고 서부 발전, 동서 발전, 남부 발전, 남동 발전 맞습니까? 맞습니다. 5개. 그리고 그렇다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분할 과정에서 원자력 한계와 그러니까 예. 한국의 발전. 그럼 이건 원자력이고. 원자력하고 양수, 수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고요. 예. 화력 발전소 그 동서남동 이 5개는 예. 그 석탄 화력하고요. 예. 그 LNG 복합 화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동은 거의 하지 않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석유 발전소죠. 석유 발전소. 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인 거죠. 한전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럼요. 100% 한전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지배 구조를 보면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제일 위에 있고요. 예. 그 중에서 6개 발전회사가 있어요. 한수원과 예. 5개 화력.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의 연관사인 뭐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라던가. 예. 그 다음에 그 발전 설비를 설계하고 감리하는 회사라던가.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회사라던가. 예.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게 한전이죠. 모회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발전 부문 6개 자회사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예. 정말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다 한전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모두 한전책이었죠. 그냥 한전만 있었던 건데 예. 가장 돈이 되는 발전을 우선 매각하려고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크죠. 그다음에 원자력은 일단은 매각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원자력을 하나로 띄워놓고 예. 8대상일 화력을 쫙 묶어놓고 네. 5개로 쪼갠 거고 예. 그 5개를 분할한 근거가 네. 사실상 매각 대금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지금의 5개 자회사가 생긴 겁니다. 오로지 매각을 위한 발전소예요. 돈 벌라고. 그럼요. 돈 벌라고. 매각 대금으로 뭐 부채도 갚겠다고 그 당시엔 얘기했지만 예. 사실상 끊임없이 발전소를 내어달라는 민영화는 한국의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예. 민영화는 예. 초기 투자를 할 때는 예. 아니 보통 민간 기업들이 예. 뭐 맨 땅에 뭐 도로 짓고 항만 시설 만들고 공항 만들지 않잖아요. 예. 다 만들어 놓고 예. 감가상각이 다 빠지는 순간 이제 돈이 될 시점에 네.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네. 민영화의 내용, 민영화의 실체라는 건 사실 이미 밝혀진 거거든요. 예. 바로 한국도 그런 수순을 전력산업에서 밟아간 거죠. 이미 1998년부터 민영화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민영화 정책이 본격 추진이 된 거고, 예. 분할 매각이 2004년에 중단되었다가, 예. 결국은 그 재벌 기업들이 발전회사를 소유 운영하게 함으로써 제2기 민영화가 본격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전력 민영화는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력 개혁이라는 게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가장 큰 게 나오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2년 만에 한 번씩 전력 수급 계획을 짜고 예. 그게 나오면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짜고 이제 이런 식의 국가 계획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예. 2월 달에 예.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오는데요. 정말 민간 기업들에게 대폭 발전소를 그러니까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들, 아까 말한 동서, 남동 이런 회사들한테는 네. 설비를 못 짓게 하고 설비 허가를 안 내주고 다 민간 쪽으로만 내준 게 박근혜 정부이기도 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철저히 계승됩니다. 예. 정부 대 정부 간. 그렇게 해서 이제 배전 분야인가요? 예. 배전 분야가 이제 재벌에게 이제 이렇게 분할되고 떠안겨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삼성으로부터 고지서가 오고 그러나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예를 예. 드리면요. 그러니까 만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예. 물론 예. 초반기에는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했죠. 네. 공기업들을 민영화를 해서 시장 개방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막 들어와서 수십 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4-5년, 3-4년 지나니까 결국은 4개 업자에 의해서 과점이 됐고 그 4개 중에서도 에온이라는 기업과 RWE라는 기업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상호 독점이 된 형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배전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작은 회사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럼 소비자들이 이제 요금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어디가 싸고 비싸고 하냐. 하지만 이미 배전 분할
그다음에 발전 분할 민영화 과정에서 전기요금 자체가 포션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진 거죠. 그래서 결국 비싸진 조건 속에서 이 회사를 선택하나 저 회사를 선택하나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양상들이 외국의 민영화 양상인 거고요. 예. 이제 배전 분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원래 전력산업 민영화,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력의 민영화 과정은 전 세계가 동일한데요. 1단계가 발전을 분할해서 완전 매각을 하거나 쪼개놓고 경쟁을 시키는 거. 이게 1단계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배전 부분, 판매 부분이죠. 이 부분을 아주 소규모로 쪼개서 완전 경쟁을 시키는데 결국 금방 말씀드렸듯이 완전 경쟁을 시켜도 몇 년 안에 바로 이게 과점이 되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게 통신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응답하라 1994를 잘 안 보다가 어느 그 재방송 장면을 얼마 전에 봤더니 시티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도 이제 시티폰을 살까 말까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 우리가 통신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한국통신 민영화의 문제점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경쟁을 도입하면 가격이 싸질 것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영화의 근거였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도 뭐 삼성, 현대, 뭐 포스코가 경쟁해서 우리 거 사세요. 우리 전기 사면은 싸요.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 붙이면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살아남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만 덕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시장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시장이 된 적을 본 적이 없죠. 사실상 따지면. 그렇죠. 통신이 그렇습니까? 통신도 사실은 원래는 SK텔레콤만 있었잖아요.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KT가 이제 그때는 유선 시장이었죠. 유선 시장이고 이제 무선 시장이 본격화될 시점에 KT가 민영화된 거. 한국통신이 민영화됐잖아요. 저는 지금은 LG텔레콤인데 이게 저는 공기업 통신사를 쓰고 싶어도 없으니까 하여간은 근데 제가 이전에 017을 쓸 때 신세기 통신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기억나시죠? 뭐 신세기 있었고 시티폰이 있었고 그 당시 한국통신 민영화와 그다음 무선 시장이 막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삐삐에서부터 뭐 시티폰에서 핸드폰을 오는 데까지 수십 개의 사업자들이 있었죠. 그래요. 기억나시죠? 한번 제가 세볼까요? 한국이동통신, 이게 나중에 SK텔레콤이 됐고, 신세기통신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 데이콤 천리안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았죠. KTF도 있었고, LG텔레콤이 있었고, 그리고 018도, 그래요. PCS018인데 그 한솔텔레콤인가. 그랬었고, 또, 삐삐 쪽을 보면 서울이동통신이 있었고, 나라이동통신이 있었고, 또 SK텔레콤도 삐삐 사업했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초반기에 막 생기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지금의 3사 체제가 됐는지. 정확히 3, 4년이 안 걸렸어요. 어느 순간 신세기가 합병이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막 자랑을 했고 민영화에 뭐 이게 그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했지만 통신 민영화의 결과는 3, 4의 과점이죠. 결국은 이런 시장들이 초기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경쟁 시장을 만든다고 해서 진입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살아남는 대기업들만 인수합병과 적대적 M&A를 통해서 완전히 시장 자체를 장악하죠. 역으로 아주 유사한 예가 어딜까요? 정유사사죠. 정유사사. 옛날에 유공이 어디였습니까? 유공이 지금 SK 아니에요? 그렇죠. SK 에너지. 근데 실질적으로 유공이 옛날에는 이 석유 시장이 공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SK에 민영화시킨 거 노태우 대통령 때 선경이 사돈이었어요. 그렇죠. 특혜로 준 게 유공이고 그게 SK가 된 거죠.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씨 남편이 그 최태원 SK 회장이잖아요. 그때도 민간에 들어가면은 뭐 지금 공기업을 공격하듯이 이 비효율을 민간 경쟁을 시키면 효율화돼서 싸진다라고 하지만 지금 석유 시장은 4사이에서 완전 과점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경제학적으로도 보통의 경제학 규모에서 3개 내지는 4개 사이즈가 가장 규모의 경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반 상품도 아니고 국민 삶과 생활에 직결된 전기가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무리 배전 분할을 해서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통신시장처럼 석유시장처럼 초기에 몇몇
호기 있게 달라든 소자본들은 결국은 예. 인수합병 될 수밖에 없고요. 역시도 3개 내지 4개사의 지배 체제가 될 텐데요. 네. 이미 제가 가스하고 발전 부분 얘기 드렸잖아요. 예. 지금 포스코랑 GS와 SK의 순위 다툼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오히려 삼성현대가 후발주자거든요. 네. 결국은 그 판매 부분까지 배전 부분까지 분할이 돼서 경쟁이 되면 네. 이 명확한 3주체 플러스 2 혹은 5, 6개 주체들에 의한 사실은 파워게임에 의해서 네. 판매 파트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사실 통신하고 그 정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휴대폰 안 갖고 다니면 또 저기 차 안 몰고 다니면 이게 사실 통신이나 정유 부분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탄력성이 없죠. 소비 탄력성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할 수 없다. 뭐 특정 라면 제가 이 특정 라면을 먹다가 이 라면이 예. 비싸졌다. 예. 그러면 다른 라면으로 바꿔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전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영화 과정에서 판매 부분을 뭐 민영화를 하면 다양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데 예. 그 선택의 기준 이미 올라간 요금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네.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죠. 예를 들어서 이쪽 전기 저번에 가스의 예를 들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쪽 전기가 훨씬 더 질이 좋대. 네. 아니면 이쪽 전기가 밤에 안 나간대. 안 이런 끊긴대. 선택이 안 끊긴대. 네. 이런 선택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특히나 전력이나 가스, 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실질적으로는 공공적인 어떤 독점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거죠. 오히려 민간 기업끼리의 경쟁은 오히려 더욱더 큰 비용을 유발시키고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요금 인상이라던가 공급 불안정성 증대라는 결과로 드러났던 것이 민영화의 폐해고요. 그거를 실제 경험한 게 영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의 빅토리아 등등등의 지역이었던 거죠. 아, 거기서 무슨 그 폐해가 발생했습니까? 일단은 캘리포니아는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신 선진국에서 예. 15일, 20일 예. 대규모 블랙아웃 난 적이 있고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블랙아웃 정전. 그리고 영국은 에너지 빈곤층으로 가장 유명하고 전기요금 너무 비싸서 영국에 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으면 철도, 전기, 가스 요금 정말 엄청나게 비싼 거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 생산의 연료인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서 풍부해서 우리나라도 호주 석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기 요금이 2배라는 이 아이러니. 아니 연료도 있는데 왜 비쌀까? 예. 전기 그냥 공짜로 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도 전기 요금은 2배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받아먹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효율화되지 못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한전의 부채가 90조가 넘는다.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전의 부채가 90조. 96조 정도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 막 해서 한전이 2위예요. 예. 근데 이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투자비, 설비 투자비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전기 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산업용 같은 경우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원가 대비 3%, 6%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은 뭐냐면 반절만 내고 써온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산업용은 굉장히 이제 싸게 공급을 한 거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배전 비용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가 이하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지난 5년에서 이건 가스랑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적으로 석탄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 원가는 굉장히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제가 모 회사의 예를 들어볼까. 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민간 재벌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0메가와트 정도면 보통 이제 원자력 한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리 1호기가 좀 작은 건 아주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용량이 작은 거고 보통 이제 원자력 한옥이나 석탄 화력 큰 발전소들이 보통 이제 1000메가와트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진 회사예요. 그럼 제가 절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6개 회사 중에
그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의 용량은 26,000이니까 아까 1000메가와트의 네. 26배죠. 아, 그 5개 그 발전회사는 화력이고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자력과 함께 수력. 예, 예. 그러니까 어딥니까? 팔당댐, 청평댐 그리고 무슨 소양강댐 그렇죠. 다 그럼 한국 수력 원자력. 팔당 소양강 여기는요. 예. 또 수공입니다. 복잡합니다. 수자원공사 쪽에. 네, 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수공이기 때문에. 네. 복잡하네요, 보니까. 그죠. 또 오늘 1시간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1000메가와트 정도면 한국 수력 원자력의 26분의 1인 기업이 있어요. 26분의 1. 네, 예.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 근데 2012년 당기 순이익을 봤더니 예. 한국 수력 원자력은 1250억을 벌었더라고요. 1250억. 근데 26분의 1인 예. 아까 말했던 기업 중에 한 회사 예. 당기 순이익은 5,500억이었습니다. 5,500억. 26분의 1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엄청난 비교, 26분의 1짜리가 거의 5배 가량을 더 높은 수익. 지금의 전력 시장이 예. 전력 거래소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전력 시장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한 15%밖에 안 되는 민간 기업들이 그냥 땅 짓고 헤엄치면서 마구 돈을 긁어벌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시장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예. 이 부당한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이제 배정까지 분할을 한다면 예. 결국은 그 고수익은 특정 기업들이 챙겨가면서 예. 한전이 결국은 적자를 감당하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죠. 올리겠죠. 그 수자원공사도 4대강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를 지고 그래서 있으니까. 광역수도비 올렸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수도 부분도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거 그 책임은 딴 사람이 져야 되는데 어떤 말씀입니다. 사람이 정책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지 왜 그 국민들한테 손을 벌게 해요. 그래서 지금 물값이 8년 만에 오른 거예요. 예, 물값을. 예. 예. 수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거 정말 참.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러면 그 전력 거래를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그 증권거래소 보시면 막 실시간 거래를 하잖아요. 예. 지금 한국의 전력도 완전 실시간 아니고 하루 전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 쓸 전기의 시장 가격이 오늘 10시에 결정이 나요. 예. 이게 하루 전 시장으로 하여간 거래가 진행이 돼서 예. 사고 팔 기업들이 입찰 경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한전의 배전이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기를 사는 쪽은 한전 단일 구매자예요. 근데 파는 쪽은 6개 아까 자회사와 함께 네.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고 예. 지금 이 형태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마치 이 시장의 세팅 자체, 예. 거래의 세팅 자체가 예. 민간 기업이 아주 26분의 1짜리 기업이 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왜곡되어 있죠. 그런데 배전 분할이 진행이 되면 예. 양방향 입찰 시장으로 완전한 규제도 없는 완전한 시장으로 얽히고 설키게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가격 문제만이 아니라 예. 공급 불안정성까지도 아하.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오를 수 있고 어쩌다 보면은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그렇죠.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이 어찌 보면 예. 보통 이제 사당동 몇 지구에서 정전이 났습니다는 뭐냐면 변전소가 탔거나 갑자기 낙내로 이제 중단이 되거나 사실 부분적인 설비의 고장인 건데요. 예. 우리가 전국적인 블랙다운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국은. 없었죠. 사실은 굉장히 전력의 어떤 품질 내지는 개통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인. 예. 사실 세계 최고다라는 얘기까지 예. 했었던 나라인데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덜하다고 하지만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들은 건 그 당시가 딱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유학 가 있을 때 미국 가면은 전기 자주 끊기는 거는 유도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정전이라는 건 유도 아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예. 제가 오히려 전력 산업을 공부해 보니 예. 그 공급 불안정성이 오는 건 2가지예요. 예. 설비가 낡았는데 예.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유지 보수를 잘 안 해줘서 이거나 그렇죠. 결국은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 간에 어쨌거나 이들 간의 담합이라던가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네. 규제를 받지 않는 행위들이 네. 공급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거나 이 두 가지의 원인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미 민영화된 유럽과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시장은 경험을 해버린 거고요. 그거를 오히려 복구하는 단계에 있는데 네. 한국은 오히려 이제서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신 거죠. 아니, 이제 다른 나라들은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나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사실 저희 이제 MB 정부 시절에 이 부분이 급격히 진척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그냥 웃자는 소리예요. 예. MB 대통령께서는 4대 강에 너무 주력을 하시다가 전력이나 물 민영화 부분을 예. 조금 예. 딜레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청취자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제 박 대통령께서 예. 본격적으로 전기가스는 예. 이제 완전히 재벌들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네. 정말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네. 이젠 오지랖이 넓어지셔가지고, 전력 민영화 쪽에 눈을 돌리셨다, 우리 각하께서.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딴 이제 본격화되는 거 같아요. 한눈 파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나라의 폐해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더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작년에 예.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요금 인상 때문에 예. 내각이 총사퇴를 했더라고요. 작년 2월에. 그럼 민감하죠. 이게 사실 민영화의 문제예요. 보통 예. 유럽 통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예. 통화 단위라죠. 유로화. 사실 예. 유로화 생겨가지고 엄청 물가 올랐잖아요. 근데 예. 그 다음 단계가 에너지 시장 자유화였어요. 그 다음 단계가? 네. 그래서 이거를 전력이나 가스 디렉티브라고 해서 예. 유럽 자유화 지침이에요. 아주 네.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권고라고 하지만 결국은 강제 이행 지침이거든요. 예. 그래서 불가리아가 무슨 일이 터진 거냐면 유럽연합에 뒤늦게 가입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전력하고 가스시장 열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열었더니 요금이 40% 50%가 금방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력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정부의 불만을 표명하고 이게 일파만파되면서 결국은 이 내각이 사퇴하는 이런 것까지 간 게 유럽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걱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사실 예. 한국이 항상 네. 사실은 재밌는 건데요. 전기나 가스 요금이나 하여간에 이 공공요금이 예. 노동조합이나 어쨌건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영화되면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정부는 네. 오히려 이제 이 비율이 있다만 이런 공방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예. 한국의 전기나 가스 요금이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예.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네. 저는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네.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올라가니까 예. 큰 충격으로 못 다가오는데요. 예. 저는 이제 배전 민영화까지 가고 나면 네. 실제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아까 예. 또 말씀드렸듯이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불안정성까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매우 잠이 안 옵니다. 공급 불안정성.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가전제품 설비가 24시간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한 반나절 블랙아웃 됐다? 그러면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생활상의 지혜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60Hz거든요. 이게 주파수, 뭐냐면 이게, 일본이 50이에요. 북한이 50이. 그래서 보통 유럽에 배낭여행 가면 돼지코 들고 가고 이러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파수가 다른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주파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차가 없어요. 이 말은, 그만큼 전기가 정말 질 좋은 전기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형광등을 들여다보면 미세한 떨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계통의 안정성들이 보장된 체제였는데 사실 외국 같으면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의 주파수의 어떤 변동이 심하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고장률이 높아지고 수명이 짧아져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계통 안정성을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정적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면 왔다 갔다 해서 형광등 수명도 짧아질 수 있고요. 컴퓨터 수명도 짧아질 수 있겠죠. 조금
재밌게 얘기를 드리면. 이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네. 우리 국민TV 라디오가 말입니다. 이게, 통상 이제 방송사들은 적이 있어요. 발전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정전이 난다. 뭐 상관없이 방송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아직은 이 발전기가 무척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몇천만 원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거 사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직 형편이 그렇다 해서 100% 전력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여기 마포에 블랙아웃을 해버린다. 난리 납니다. 방송 못 나가요. 그럼요. 예. 이것도 회사 기밀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사실 전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도 빠른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터넷 속도 빠른 게 그런 개통 안정성 전반에 의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어디 상식처럼 들었는데, 만약에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다시 전기를 전기하는데 다시 뭐 휴지를 올리면은 바로 전기가 도느냐? 그게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정전하고 블랙아웃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개통들은 너무나 전력은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대규모 블랙아웃이 되면은 예. 어디가 시작 지점인가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디가 원자력 발전이 섰다, 어느 발전소가 중단에 정지했다 했을 때, 예. 사실은 보면 그 원인을 찾자 보면 며칠이 걸리거든요. 근데 예. 대규모 블랙아웃이 복구 시점에 대해서 예. 최소한 열흘 이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정도의 사이즈에서 블랙아웃이 한번 발생하면, 한번 여기 한 3분의 1까지도 갈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본다면 굉장히 비상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거고, 작년 여름이네요, 벌써? 원자력 때문에 전력이 모자랐을 때 사실은 정말로 TV에서 호도했던 것보다도 사실상 더 위험했던 순간, 아찔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이요, 런던에 사시는데, 영국의 전력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예. 방금 좀 전화 오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런던너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런던이세요? 예, 런던. 와. 런던에서 또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자, 런던의 전력 사정, 또, 민영화에 대한 우려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진행자님 옆에 계신 전문가님 말씀처럼 런던도 크게 4개, 5개 업체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브리티시 가스, 예. 아까 말씀하신 이온, 예. 그다음에 EDF, 프랑스 EDF, 예. 그다음에 스코트시 에너지 해가지고 그렇죠. 운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브리티시 가스가 한 예. 49%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브리티시 가스가 작년 11월에 예. 일괄적으로 11% 정도를 인상을 추진했어요. 전기 가스 비용을. 어이구, 비싸게 올렸네. 예. 그래서 특히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리니까. 예. 저희도 그래서 브리티시 가스에서 이온으로 바꿨어요. 저희 집도.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11% 올린다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브리티시 가스를 포함해서 메이저 3개 정도 회사 정도를 10년 동안에 에너지 구입 비용하고 그런 걸 다 요구를 했어요. 정부에서 니네들이 진짜 올릴 만한 게 되냐. 이제 저희도 이제 레터 받은 거 보면 지금 에너지가 가스 수입 비용과 경쟁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메일이 오고 레터가 오고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발표가 나오고 실제 이제 그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3%가 더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11% 올라간다는 그 비용 자체가 갑자기 1월부터는 3% 이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3%를 내리겠다. 그동안 엉뚱하게 거품이 붙었다는 얘기네요. 한 3%만큼.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11% 올린다 했다. 갑자기 정부가 이제 조사 들어가고 10년치 자료 요구하고 이게 난리가 커지니까 갑자기 3% 내린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뭐냐면 민영화를 하면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스나 메타 검사를 안 해요. 매저를 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측정을 하느냐 뭐 하냐. 그래서 사용량. 얘네들이 가격을 그냥 때려버리고 이거를 다이렉트 데빗이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빼가거든요. 그렇죠. 돈을. 근데 이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0파운드, 3,000파운드씩 빼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알고선 소송을 하고 뭐 하면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뭘 해서 이제 측정된
결과를 다시 리펀드 해주는데 그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민영화가 돼서 가스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전화 같은 것도 문제인데 영국은 전화 기본료가 3만 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 브리티시 텔레콤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터넷을 하려면은 3만 원을 내서 예. 일단 전화를 설치하든지 예. 아니면은 못 그 케이블 라인이 들어오는 버진 같은 회사들 큰 회사 몇 개가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하든지 아주 일부 지역.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이 민간 기업이 한다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예. 결국은 시골에 계신 분이거나 연로한 분이거나 등등 기타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를 못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결국은. 네. 결국은 가장 피해보는 사람 사회적 약자고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이 전기를 싸게 받으니까 대기업 및 어느 나라나 대기업들은 싸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진 자들이고 가장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근데 이제 그나마 영국이 좀 나은 거는 한국보다 예. 영국은 하루나 이틀 만에 회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꾸긴 하죠. 어쨌든.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이 그렇긴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거는 뭐 괜찮은데 네. 아까 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4개나 뭐 5개 정도 회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아주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이미 올라간 시장인 거고. 네. 예. 그리고 저 일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아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영국 그 기차 민영화나 뭐뭐 민영화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요. 현실을 동떨어진 얘기하면서 뭐 성공 사례라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 그 철도 민영화는 정말 실패한 제도거든요. 이거는 아마 진짜 한국이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제도예요. 예. 영국은 모든 게 최악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러니까 기차가 시간을 안 지켜서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출발해도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기차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요. 한국 분들은 결국은 또 그러면서 또 한나라당 찍는 것도 답답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런던너님.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리면. 짧게, 저기, 결국 민영화되면 그 기업은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절대 공공성이 없어진다는 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런던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런던을 연결해서 런던의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예. 인터내셔널 방송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들으시고 뭐 남미, 아프리카 가리지 않습니다. 권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없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민영화가 안 돼서 그 공급질이 확보되도록 해야죠. 이것도 좀 그 주부시거나 아니면 뭐 또 이 분야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정말 영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정말 금방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 회사들이 브리티스 가스가 3% 인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요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다른 회사들은 싼 요인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에온 그 EDF 그다음에 지금 브리티스 가스와 스코티시 가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브리티스 가스하고 스코티시 가스는 이제 영국계 기업인데 민영화된 기업이죠. 근데 에온하고 그 EDF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간 싸요. 왜 그러냐면 EDF는 프랑스 공기업인데 사실 공기업의 실체만 갖고 있지 사실 원자력 80% 원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공격적으로 그 오히려 이 초국적 그 기업의 기반으로 완전 다른 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RWE 같은 경우에는 독일계 기업인데 민간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탄 회사예요. 석탄 발전기예요. 근데 독일도 석탄의 이 생산량이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가 싸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의 석탄에 의존한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한 전기 생산 비용 내지는 원자력으로 인한 전기 생산 비용으로 다른 나라를 다 집어먹고 다니는 거죠. 그게 EDF나 그 아까 말씀드린 에온 이런 기업들의 실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공공이 사라지고 결국 영리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런 공공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분야를 사실상 이제 그 잠식을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그러면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가지고, 당신들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우리 비싸. 규제를 못합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
일단 영국 같은 경우 오프젠 미국 같은 경우 독립적인 규제 기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규제기구가 그나마 약간의 기능을 하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영국, 미국 이런 데는 2000년대 초반기에 민영화의 폐해란 폐해는 다 경험한 거예요. 최악의 이 요금 인상까지 다 경험을 하고 오히려 이 기업들을 재국유화시키지 못하니까 독립된 규제기관의 규제만으로라도 어떻게든 잡고 있어서 민영화의 폐해를 줄여나가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규제기관이 잘 돼서 규제를 할 수 있고 정부에서 그렇거든요. 영국이나 미국 완전 민영화돼 있어도 규제기관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민영화의 바닥을 쳐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한 케이스고 폐해를 줄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회복하는 단계까지 못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들 수 있는 사례도 아닌 거고요. 결국 우리가 제가 아까 정유하고 통신 말씀드렸는데 석유 원가 공개하라고 참여한 데서 그렇게 10년을 얘기하는데 공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통신 원가 있습니까? 공개 안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번에 영화 개봉도 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우시고 있는 영화도 있는데 그렇게 문제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합니까? 안 하죠. 규제한다고 해서 가끔 한번 휠체어 타고 살짝 들어가다 병원 갔다 나오시는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이미 현실이 어떠한 규제도 없고 휠체어 한번 타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향후 민영화가 되더라도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꼴을 더 이상은 보지 맙시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그런 휠체어 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또 약해져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시다니까요. 네, 좀 악독해질 필요가 있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이익 문제가 아니라 기본제에 대해서 전기, 가스, 물, 철도 이거 누가 깔았습니까? 누구 돈으로? 이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깐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돈 되려고 하니까 다 판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환수운동, 통신이나 전 정유도 이제 환수운동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기업들을 한국통신 사장 경영진에서 3억인, 30억인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은 한국통신이든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 결국은 국민열세로 탁 만들어 놓은 거 과도한 주식 배당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국내 어떤 주주들에게. 이거 아주 부당한 겁니다. 저는 환수운동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공이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공사인가요? 석유공사죠. 석유공사의 준말이었는데 이 유공이 지금 SK 선경으로 가서 SK가 된 거죠. SK는 선경의 약자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호남정유, 그거는 민간 기업이었던 것 같고. 그쵸. 그 호남정유는 지금 재밌는 게, GS 칼텍스잖아요. GS와 칼텍스 겁니다. 호남정유 50%. 칼텍스는 쉐브론 텍사코라고 하는 미국 거의 거대 메이저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반은 미국 거, 반은 그 호남정유 LG GS 건데요. GS 칼텍스가, 금방 발음이 격해졌네요. 화났나 봅니다. 그래서 GS 칼텍스가 고배당 성향이 아주 높은 회사로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석유로 돈 벌어서 50%가 그냥 고배당으로 미국으로 쭉쭉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전력 민영화를 막을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반대를 우선 해야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민영화까지 가야 할 길들이 있잖아요. 길목에 어떻게든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전력이나 가스는 이제 법안 문제로 작년에 불거지긴 했지만 전력은 더 이상 고칠 법도 없어요. 이제 여의도의 공방도 아닌 거고 정부 의지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사실 땡이거든요. 배전 부분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법적 조치는 이미 다들 잘 민영화를 원하는 기업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줘서 그 만들어진 법안들을 알아서 의원님들이 다 관철을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난 거고요. 야당이 제지를 안 했나요? 저지를 안 했나요? 아니 사실은 이 전력이든 철도 가스를 보면 특히 전력은 관련 법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게 한 30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뭐 그동안 야당이 요즘 좀 이제 뭐 하시려고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민영화 반대의 싸움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동안 야당들이.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지난 10년엔 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시절도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는 뭐 야당이 나서서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저는 오히려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정말 민영화 시키면 우리 총사퇴해야 된다. 이 정부 무너진다. 이 위기를 정부가 느껴야만 추진 안 할 겁니다. 너무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 민영화를 만약에 했다가는 정권의 어떤 운명을 걸어야 된다. 이미 이제 철도에서 시작된 거고요. 저는 이제는 정말 사실은 이 전력 민영화돼서 요금이 올라가고 공급 불안정성이 오면 이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살기 싫어지는 나라 오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는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민영화 되면 정말 이 정부 흔들릴 수 있다. 이제 레임덕 이제 완전 와버린다라고 두려움을 가져야만 중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 노동조합이라던가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도 계속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계속 저지하기 위해서 법안도 막고 정책도 내고 하겠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민영화 문제 있다라는 금방 지금 그 런던어 분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막 지금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분노를 제발 묻어두지 마시고 얘가 식혜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묻어두지 마시고 표출을 해주십시오. 그거만이 전력가스 민영화 철도까지 막는 길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전력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니까 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큽니다. 뭘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가 해서 지금 민간으로 자꾸 발전소들을 넘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막기 위한 지역에서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이나 이쪽이 이제 원자력 문제만으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강릉 삼척 이쪽에 삼성 들어가고요. 뭐 난리예요. 그래서 아마 해당 지역으로 보면 지금 뭐 통영 이런 데 막 현대 들어간다 그러고 사실상 지역마다 그 커다란 민간 발전소들이 들어서는 것들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저도 아마 다 찾아뵐 건데요. 찾아다닐 건데요. 사실 그런 지역적인 어떤 반대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떤 동네에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은 뭐 또 기업이 또 우리 동네에 뭔가 투자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참 이 지역 경제발전 논리가 참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경주에 방패장 만들 때 주민들이 한쪽에선 찬성론과 반대론이 정말 격렬하게 싸운 거고 그렇죠. 경주 방패장을 사실 짓게 된 게 그 반대하는 주민들의 힘보다 찬성하는 주민이 오히려 분신을 해가지고 드신 그런 그랬었어요. 아이고 분신 시도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게 참 끔찍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 발전 논리가 과연 지역 발전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속초에 그 한화 콘도가 있잖아요. 한화가 우리 속초에 와서 어마어마한 콘도를 짓는다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대박 나겠네 우리 동네. 하지만 한화에 콘도를 지어가지고 한화 콘도로 와서 놀다 가시는 분들은 한화에다가 돈을 주고 가지 그 지역 경제에 한 푼도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손익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이제 바람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풍력 발전이 확대돼야 된다는 건 명확한 전제고요. 근데 풍력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정부가 이제 막 준 적이 있어요.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풍력 발전기를 다 갖다 꽂은 건 대기업들이었어요. 그 제주도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거든요. 또 멋있어요, 또. 그래서 막 또 보면은 그 뭐 한림이나 이쪽 보면은 막 그 신혼 여행객들이 막 사진 찍고 거기서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멀리서 보면 멋있고 내지는 근데 가까이 가서 보세요. 어느 거는 현대, 어느 건 삼성, 어느 건 한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 주민들은 우리가 이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돌바람 여자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 주민들은 이 바람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돌담 벽을 쌓아가면서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바람으로
타지 재벌들이 먹고 사는 거죠. 돈 가져가는 거요. 그래서 바람도 공공자원이다 해서 예. 그걸 규제하려는 제주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어떤 제주도의 풍력은 네. 공공자원이지 타지가 와서 예. 그냥 소위 말해서 풍력발전 꽂아놓고 돈 벌어가는 거. 예. 이건 정말 문제 있다라는 제주도 주민들의 정서는 굉장히 팽배합니다. 속초의 풍광으로 한화가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들이 먹습니다. 속초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 아무래도 거기다 어마어마한 그런 뭐 놀이장이라든지 혹은 뭐 숙박업소 뭐 온갖 뭐 유락 관련한 그런 시설을 만들면은 뭐 거기 운용하는 직원들은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 뽑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이 뭐 전력 같은 경우는 돈을 빼먹으려고 이렇게 재벌들이 지역 전력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확한 속내와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고 난 다음 기업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든 말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딱 30초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예. 송윤아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시죠. 예, 지금 사실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민영화가 본격 추진된 게 이제 벌써 15년째가 왔고, 예.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킨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외국에 나갔더니 거의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국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이죠. 긍정적이지만 예. 여전히 그 정부나 그다음에 사실 너무 돈이 됩니다. 너무 돈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 정책을 포기 안 하고 온갖 여우의 탈을 뒤집어 씌워서 네. 추진하고 있는 게 에너지, 물, 철도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분노를 표출해 주시고 보다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명하게 같이 해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는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예. 국민들이다. 예. 송윤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